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안녕하세요. 미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저희는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살다 보면 그 용기가 필요한 때가 많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 용기를 또 내고 하기가 어떨 때는 겁나기도 하고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진정한 용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제임스님은 다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편이세요? 아니면 그 사람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편이세요? 사실 뭐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요. 네. 저는 또 MBTI의 좀 이쪽이 그래도 더 센 편이라서 네, 외향적인 성격이 예, 있어서. 외향적인 좀 편이라서 그래도 쉽게 좀 나가가서 말도 걸고 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이제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어떨 때는 좀 내가 좀 조용히 있고 싶을 때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우리 크리스티님은 좀 어떤 편이세요? 저도 좀 사람에 대한 경계가 별로 없는 편이어가지고, 새로운 사람이나 잘 모르는 사람한테도 쉽게 다가가서 제 얘기도 잘하고, 또 상대방 얘기도 뭐 잘 물어보고 그러는 편인데요. 근데 때로는, 상대방이, 저 여자 왜 저러지? 그러면서 막 경계를 하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친하지도 않은데 왜 친한 척하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다 내 맘 같지 않구나. 그러면서 조금 조심하는 게 생기긴 그래도 했죠. 크리스티님은 좀 아이스 브레이킹을 잘하는 편이잖아요. 괜히 좀 쓸데없는 농담도 잘하시고. 맞아요. 제가 좀 푼숫기가 있어가지고, 네. 예, 그것도 뭐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왜 그러지? 하고 조금 의심스럽게, 예,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맞아. 그래도 그것도 좋은 무기죠. 이렇게 쉽게 남들과의 거리감을 좁히면서 내가 다가갈 수 있다는 것도 네. 되게 좋은 뭐 재능인 것 같아요. 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먼저 다가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쓴 생활시가 한 편 있는데요. 그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제목, 옆집 언니. 옛날에 우리 옆집에 나보다 몇 살 많은 언니가 살았는데 음식을 할 때마다 우리 집에 꼭 가져다 주었다. 열심히 만들었는데 매번 맛이 없었던 것이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음식을 줬던 사람 중에 그 언니가 제일 생각난다. 잘하고 못하고에 붙들리지 않고, 줄만한지 아닌지에 묶이지 않고, 좋아할까 싫어할까에 잡히지 않고, 주고 싶은 그 마음만 따뜻하게 품에 안고, 맛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먹어봐 하고 다가갈 수 있는 용기. 타인에 대한 그 용기가 하루에도 수십 번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저도 그분 생각이 납니다. 저도 같이 먹어봤던 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정말 참 쉽게 그렇게 음식을 주기 쉽지 않았을 텐데, 네. 맛을 보고 나면 좀 그랬죠? 맞아요. 그 인상적이었던 이유가, 그 언니가 정말 열심히 만드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최선을 맞아요. 다해서. 그게 되게 정성스럽게 만들고 이렇게 네. 주시는 것도 되게 예쁘게 주시긴 하는데, 네, 요리책을 열심히 보고, 또 시간을 들여서 굉장히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렇게 맛을 보면은 뭔가 2% 부족한 듯한 그런 네. 맛이 항상 났던 것이 생각이 나요. 근데 이제 그 맛이 없던 것보다 저에게 이제 이 언니가 유난히 생각이 나는 거는 보통 저는 누구에게 선물을 하거나 이렇게 줘야 될 때 네. 되게 고심을 많이 하게 돼요. 네. 자신이 아무래도 없어요. 그렇기도 네, 하죠. 이 물건이 상대방한테 필요한 건지, 그분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예. 또. 그리고 집에 또 똑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심하게는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제가 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어떤 때는 준비했다가 못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특히 음식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 요리에 뭐, 그렇게 자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끼리는 맛있게 먹는 거일지라도 또 상대방의 입맛이 어떤지 모르겠잖아요. 그걸 갖다가 주기가, 이것도 싫어하는데 괜히 줘서 부담, 뭐 음식은 사실 버리기도 힘들고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생각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언니는 잘하지도 못한 요리를 열심히 해가지고 항상 자주 갖다 주면서 먹어보라고 했던 그게 저는 그 타인에 대한 용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려심이기는 한데, 네. 근데 사실 제가 그렇게 입맛이 까다로운 사람이 아닌데 먹어볼 때 좀 황당하다 싶을 정도의 맛도 있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마음이 마음이 너무 따뜻하죠. 맞아요, 네, 맞아요. 내가 너무 음식을 잘해서 너무 자랑스럽게 이게 먹어봐가 아니고 맛은 잘 모르겠고 나 요리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같이 먹고 싶어서 갖고 왔어 하는 그 마음이 저는 훨씬 더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사람 좋으시고, 그죠? 그렇게 주는 마음은 되게 와닿았던 기억이 네, 납니다. 저도 그래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거나 좀 다가갈 때 좀 주저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언니 생각하면 굉장히 용기가 나거든요. 예, 왜냐하면 제가 그 받은 당사자인데 아직까지도 따뜻하게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예. 사람의 마음은 진심은 통하니까 통할 거라는 그런 용기를 갖게 되더라고요. 오늘 주제가 그 진정한 용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네. 이런 것도 사소한 용기이긴 하겠네요. 내가 그럼 먼저 용기 내서 그냥 접근하는 거, 다가오는 거. 맞아요. 예. 진심을 가지고 예. 그 제임스님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용감하게 다가갔거나 아니면 맞섰거나 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그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예. 그죠? 제 반에 이제 좀 약간 그 껄렁거리는 친구가 있었는데, 네. 제가 반장이었거든요. 예. 반장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이 친구랑 약간 이제 붙은 거예요. 근데 어. 저보다 이제 좀 덩치도 크고, 예. 그리고 좀 어디 약간 좀 노는 음.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약간 저랑 티격태격 하다가 갑자기 수업 마치고 네. 어디로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요. 그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드라마나 그렇죠. 뭐 목상으로 올라와 옥상. 저희는 이제 네. 축구장 뒤에 약간 좀 후미진 곳이 있었는데 예. 운동장 한쪽으로 나오라고 하고 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좀 순간에 이제 제가 무서우셨겠다. 그 여러 가지 마음에 네. 오버랩이 되잖아. 이 생각이 좀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래 가보자 하고 갔어요. 네. 갔더니 이제 서로 그때는 가방 걔가 들고 혼자 나온 거예요? 1대1로 네. 딱 나가지고 같이 앉아서 이 친구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하다가 이제 그때 뭐 끓는 피해 애들이 말로만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가 그러고 자기 뒤에 뭐 무슨 뭐 형들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겁을 주려고 네. 하는데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가면서 여기서 내가 이걸 지고 들어가야 되나 하고 하나 하다가 뭐 이게 때려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때렸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치고받고 툭탁을 하다가 이 친구가 그러면서 그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가는 게 아니었잖아요. 예. 아니니까 상대방이 이제 포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처음부터. 뭐 좀 겁줘가지고 좀 포기했으면 이게 흐지부지 됐을 텐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그러더니 어떻게 흐지부지 하면서 뭐 우리 하여튼 이렇게 됐으니까 뭐 우리 잘 지내보자 하고 마무리가 된 거예요. 제 생각에 얼마나 다행인지 그러고 나서도 뭐 저랑 그렇게 친한 관계로 남진 않았지만 그다음부터 뭐 전혀 괴롭힐 생각 안 하고 일단 뭐 기싸움에서 진 건 아니니까. 그렇죠. 제 마음에 그게 아직도 그 분위기가 예. 기억에 남는 게 상당히 좀 겁먹으셨었나 봐요.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거 보니까. 왜냐면 약간 그런 친구였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맞설 것이냐 아니면 굴복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고민을 많이 하시겠죠. 수업 시간에도 공부 하나도 머리 안 들어오고 계속 길게 이따 고민했다기보다는 나는 막 어떻게 될까? 그 여러 가지 생각이 예. 괜히 내가 온갖 맞아가지고 창피당하고 그렇죠. 자존심 문제죠. 또 반장인데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맞섰더니 그래도 좀 해결이 잘 되더라. 물론 항상 그렇게 풀리진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때 어린 마음에는 굉장히 제가 대견하게 느껴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셨네요. 네. 우리 크리스틴 님도 혹시 뭐 그런 용감하게 다가갔거나 맞섰던 네. 기억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 저에게 용감하게 다가왔던 사람이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예. 네. 제가 그때 소개팅을 해서 남자친구를 만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딱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호감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래요? 이제 그래도 서로 얘기하고 잘 풀렸는데 갑자기 이 남자가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손금을 너무 잘 본다고. 근데 아니 지금 같았으면 제가 좀 경계를 했을 텐데 손금? 궁금하다. 네.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게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을 줬어요. 그랬더니 손금을 이렇게 자세히 보더니
되게 귀인이 네. 있는데 그 귀인이 가까이에 있다. 가까이 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죠. 아유 이거 가짜구나. 그러면서 손을 빼려고 그러는데 이 남자가 손을 꽉 잡고 손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손을 계속 붙잡고 있어서 이렇게 다 까발려 지시는 분이요. 예. 그래서 그 만날 첫날, 소개팅한 첫날부터 손을 오래 잡고 있었던 생각이 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남자친구가 그렇게 뭐 연애 경험이 많았었던 것도 아니고, 뭐 선수도 아닌데, 그렇게 용기를 내서 손을 잡았던 것이, 상당한 본인으로서는 도전이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덕분에 지금 또 패가 풀려서 이렇게. 그렇죠. 용기 있는 되신 자가 거군요. 미인을 얻는다. 예. 그걸 꼭 아들에게도 좀 전수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소심한 사람들은 남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해서 학교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죠. 여기 그런 고민남이 계시는데요. 사연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분의 사연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과 쉽게 친해지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걱정이 가득 찹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말하면 실수하지 않을까? 같은 생각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을 꺼내기조차 어려워집니다. 학교나 직장에서도 친구를 사귀는 일이 힘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쉽게 어울리는 것을 보면서 부러웠지만 막상 다가가려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 괜히 어색해지고 말을 건네는 순간 상대방이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점점 더 소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상황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친구를 사귀고 싶고 대화 속에서 웃고 즐기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첫걸음이 너무 어려운 느낌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좀 더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이 소심한 마음을 극복하고 싶은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 글에 공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그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요새는 뭐 인싸라는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또 핵인싸도 있고. 네네. 사람들 가운데서 중심이 잘 되고 어울리고,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고 이렇게 먼저 다가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성격인데 그게 또 이제 타고난 사람이 아닌 경우에 맞아요. 또 소심한 기질의 분들 문제도 많잖아요. 있죠. 예, 소심한 분들이 뭐 꽤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사람들 경우에 이게 좀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은 본인이 소심한 성격이라서 더 그러실 것 같은데 보통 사람들도 남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분의 고민에 대해서 어떤 답을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이게 너무 재미있는데 답을 어디서 찾았냐면 초등학교 새학년 새학기 친구 사귀는 방법에 대한 글이 있는데 초등학교 글도 좀 적용이 되나요? 예, 아니, 전 너무 놀란 거예요. 초등학교 애들이 이제 학년이 바뀌고, 이제 새 학기 시작하고 그러면 새로운 친구들 만나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항상 고민했던 것 같지 않아요? 이번에 새로운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는데, 네, 어떻게 그렇죠. 할까? 또 누가 제가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막 그런 고민했었잖아요. 요새 애들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친구 사귀는 법에 대한 글이 어른들의 관계에도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게 너무 재밌고 신기해서 제가 그걸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새학년 새학기 친구 사귀는 방법. 첫 번째,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새학년이 되었고 아는 친구들이 많이 없는 것은 모든 아이가 처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나만 처한 상황이 아니라 모두가 그렇죠. 서로가 그런 거니까. 낯설고 어색한 건 똑같은 입장이죠. 이때 먼저 내 이름을 불러주고 관심을 갖는 친구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 친구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친구 이름을 기억하고 또 먼저 불러주고 뭐 인사도 먼저 하고 또 집에 같이 가자고 하거나 같이 놀자고 먼저 제안하고 먹을 것도 함께 먹자고 다가간다면 새 학년의 새 친구들을 좀 쉽게 사귈 수 있겠죠. 그럼요. 가만히 있으면 또 누가 다가올지 언제까지 기다려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초등학교 새학년 새학기 친구 사귀는 방법. 친구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예, 이것도 꼭 필요하죠. 맞아요. 부모들이 많이 착각한 것 중에 하나가 리더십 있고 명랑하면 친구 관계가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현직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아이들이 뭐 성격이 밝은 친구들 좋아하긴 하지만 친구 사귈 때는 의외로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화를 잘 내지 않으면서 온화한 아이들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남자친구 중에는 일부러 강한 척하면서 아이들 툭툭 치고 건드리고 거칠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친구들은 아이들이 가장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요즘은 또 외동이나 형제가 2명 이내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남을 배려하고 챙기는 아이들이 많지 않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 말을 잘 들어주고 또 배려하는 아이들이 인기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친구가 말할 때 뭐 중간에 자르거나 끝까지 듣지 않고 자기 말을 하는 습관이 있다면 고쳐야 되겠죠. 네. 우리가 이제 어른들도 대화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경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면 듣는 거에는 신경을 안 쓰고 내가 맞아요. 하는 말에만 어떻게 잘할지 신경 쓰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그 관계를 더 돋궈주는 것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관심 있게 들어주는 것이죠. 이게 다 아이들 얘기가 아니네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네. 사람의 관계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남녀노소 똑같이 적용되는 게 있구나 하고 생각한 그렇네요. 거예요. 정말 새학년에 친구 사귀는 것처럼 네. 어른들도 처음 본 분들하고 사귈 때 네. 이런 태도라면 적용이 되겠어요. 맞아요. 제가 전번에 이제 어떤 권사님들 여러 명이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참 재밌는 것이 서로 자기들 얘기하기 너무 바빠가지고 상대방이 얘기를 끝까지 못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이 들면 내가 할 말을 자꾸 잊어버려서 그렇다고도 하는데 참 경청의 습관이 남녀노소 불구하고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자기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중요하겠네요. 네, 학년이 높아질수록 아이들이 외모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요. 새 학년인 만큼 첫인상을 좌우하는 외모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비싸고 예쁜 옷을 입히라는 것이 아니고요. 옷이나 화장품 그리고 책가방은 새 것이 아니어도 깨끗하게 손질해서 챙기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애들은 느끼는 대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머리를 며칠 안 감고 간 친구에게 냄새가 난다고 하거나 또 지저분하다고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 말을 들은 아이들은 친구 관계에서 좀 소극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청결하게 몸을 관리하는 생활 습관이 꼭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친구 사귈 때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뭐 하나 그렇죠. 배울 게 있고 날 또 챙겨주고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3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너무 재밌는 것이 초등학생들이 친구 사귀는 법과 어른이 친구 사귀는 법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똑같아서. 네네. 예, 예. 네, 다를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먼저 다가가고 친구의 말을 잘 들어주고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어린아이나 어른에게나 똑같이 호감이겠죠. 맞습니다. 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도 네. 이런 사람이 나에게 접근해 온다면 네. 되게 금방 호감이 갈 것 같아요. 맞아요. 친구 네. 삼고 싶은 사람이죠. 그렇죠. 네. 예. 그럼 여기서 찬양 한 곡 듣겠습니다. 어린이들이 부릅니다. 용기 있게 말해요. 높다고 말해요 다니엘처럼 높다고 말해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슬퍼하신 그 어떤 일도 용기
네,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오늘의 주제가 진정한 용기란 무엇인가인데요. 심리학자 박진영 씨가 쓴 글에서 우리가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저자는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의 기억입니다. 어떤 친구가 몇몇 친구들에게 상당히 오랫동안 다양한 괴롭힘을 당했다고 고백했는데요. 이 친구 말고도 다른 친구들도 이 집단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데 선생님께 얘기를 했다가는 또 보복을 당할까봐 그냥 당하고만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저자는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선생님께 알리기로 했는데 막상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좀 두려워지잖아요. 나 역시 그 아이들에게 찍혀서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나는 간절히 떨리는 마음으로 선생님들께 학교 폭력을 고발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당연히 선생님께서 나쁜 아이들을 혼내주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시지 않았을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해요. 음, 선생님이 괜히 고발해서 귀찮은 일을 만들었다는 식으로 반응했기 때문이죠. 오, 또 고발한 아이들이나 괴롭힌 아이들이나 똑같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고발한 사람만 알려져가지고 저자가 그 무리들로부터 보복을 당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아픈 기억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저자는 위대한 생각을 합니다. 용기를 내었더니 오히려 보복을 당했다는 그 경험으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배웠다고 하는데요. 위험이 존재하고 심히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나의 선택이 옳다는 굳은 신념을 갖는 것이 어떤 것인지, 뻔히 힘들 것임이 예상되어도 가야만 하는 길이 있음을 배웠다고 합니다. 매우 두려웠고 후폭풍도 컸지만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자부심이 있어서 적어도 후회는 없었다고 하네요. 그렇죠. 정말 흔히 용감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두려움이나 우유부단함이 없이 과감한 일들을 척척 진행하는 어떤 슈퍼맨 같은 사람들을 떠올리곤 하는데요. 하지만 진짜 용기란 내가 연약하지만 다가올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또 벌벌 떠는 손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슈퍼맨을 생각하면 그 앞에서 누가 내가 용기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난 그죠. 너무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네, 겁이 나긴 하지만, 네, 근데 진정한 용기란 그렇게 힘이 센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한다는 거죠. 네, 그 벌벌 떨면서. 네. 그래서 그 클램슨대의 심리학자인 신시아 퓨리 등의 연구에 의하면 실제로 용기에는 겁없이 부딪히는 용맹함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연구자들은 총 24개의 서로 다른 덕목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많은 이들이 용기와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경험했다고 말하는 덕목 6개를 추론했다고 합니다. 그 6개를 말씀드리는데요. 희망, 친절, 끈기, 진실성, 용감함, 활력이 용기와 관련해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주요 덕목들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 연구의 결과를 보면 용기는 단순한 겁없음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싸움 끝에 언젠가는 더 나은 세상이 올 거라는 희망, 싸우는 과정에서 서로를 신경 쓰고 보살피는 친절, 두렵지만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끈기, 남에게 멋져 보이기 위해서의 이유가 아닌 순수히 자신의 신념을 따라 행동하는 진실성, 위험과 협박에 괴로워할지언정 굴하지 않는 용감함, 힘들지만 올바른 행동을 하며 에너지가 넘치고 살아있음을 느끼는 활력, 이 여러 가지 덕목들이 버무려진 상위 덕목이 용기의 진짜 정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 하나도 두렵지 않고 하나도 갈팡질팡하지 않는 상태보다 매우 두렵고 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실수하면서 또 후퇴하는 일이 있더라도 조금씩 나아가는 상태가 훨씬 용기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고민을 거듭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용기 있는 행위일지도 모르겠어요. 사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고려하면 살아가는 사람들 중 용감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부들부들 떨면서도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여기서 성경은 용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네,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성경에는 용기와 신앙으로 위대한 일을 이룬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들 중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있는데요. 다윗은 어린 소년 시절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하던 거인 골리앗과 맞서 작은 돌을 사용해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있죠. 다니엘은 바빌론에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왕이 기도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을 때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죠. 네, 또 에스더도 있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로 유대인인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있었죠. 그런데 하만의 음모로 유대인들이 학살 위기에 처하자 에스더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서 간청했습니다. 그녀의 용기로 유대민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모세를 빼놓을 수 없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는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전하고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습니다. 또 유명한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박해를 견뎠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감옥에 갇히고 채찍질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 받았지만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했습니다. 네, 떠오르는 몇몇 사람들을 예로 들었지만 이 밖에도 성경에는 믿음으로 용기를 낸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무수히 있죠. 굉장히 많네요, 진짜. 예, 그럼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본인이 뭐 정말 슈퍼맨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맞아요. 다 일반 예, 사람들이고 예, 소심한 예. 정말 평민들인데 예,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을 믿고 이 용기를 낸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당시에 신앙의 사람들을 박해하던 거대했던 세력들은 사라졌지만 신앙의 사람들이 용기 내어 지켰던 신앙은 지금까지도 살아남아서 우리가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또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용기를 낼 것인가를 항상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라지는 것들인가 아니면 영원한 것들인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한 것들인가? 이런 선택의 자리에서 항상 진리를 위하여 용기를 내는 저희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끝곡으로 패밀리 워십이 부르는 예수 늘 함께 계시네를 들려드리면서 미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저희는 다음 주일 1시 반에 또 만나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주